저는 올해 56이고 22살 딸과 19살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도 순탄치 않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저를 무너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사실 저보다 성숙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엄마를 도와줬고 감정 표현은 적었지만 속이 깊은 아이였죠. 그런 딸이 어느 날 임신 사실을 털어놨을 때 저는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아이가 생겼어. 혼자 낳고 키울 거야. 그 말에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고 눈물부터 나더군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해도 미혼모로 산다는 게 얼마나 험한 길인지 저는 알았기에. 하지만 딸은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선택이야.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남편은 처음엔 아주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게 내 정신이냐? 도대체 애 아빠는 누군데?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책임질 사람이 아니에요. 말 안 할래요. 우리는 결국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출산 준비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태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대를 하던 사람이 딸이 입덧을 할 때 죽을 끓여주고 딸의 방을 정리해주고 태교책을 사오고, 그런 모습이 처음엔 감동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딸과 눈을 마주치면 공감도 있고 가만히 이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 있다 생각하려 했지만 제 눈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딸의 배가 불러올수록 남편은 더 세심해졌고 딸을 지나치게 보호하려 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딸 방문 앞에 서 있다가 제가 불을 켜면 얼른 들어가는 모습도 몇 번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저러지? 하면서도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딸이 출산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먼저 도착했고 저는 약국에 들렀다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처음 본 손주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을 똑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 턱선까지.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매일 30년을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 닮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약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고 일정표와 문자도 살펴봤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부인을 깨웠고 주방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딸의 방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문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인기척을 냈고 그는 당황하며 돌아서더군요. 그 모습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도 착각도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야?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한 번, 단 한 번이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남편이 제 딸과.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어떻게 반응했고 이후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고백 이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고 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날 이후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엔 늘 공포와 죄책감이 맴돌았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분노는 남편에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고 그 작은 생명에게조차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에 아무리 속이 찢어져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이 너무도 당당해 보였고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 당신 있을 자리는 없어. 나가.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담담해서 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딸은 남편이 나가는 걸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닫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만 말해줄래?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날 엄마가 외출하고 아빠가 집에 있었던 날 아빠가 술에 취해 있었어.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 저는 말문이 막혔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난 너무 무서웠어. 엄마한테 말하면 다 끝날 것 같았고 아빠는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 몸이 이상해졌어.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은 끝까지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꼭 안아주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또 상처 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집은 무겁고 정적이 가득했고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나간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좌이체 한 번 양육비 입금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진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며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에겐 뭐라고 말할 거야?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20살이 되면 그땐 진실을 말해줘야겠지. 그 전까진 그냥 내 아빠는 멀리 있다고 말할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고 우리는 아주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딸은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를 돌봤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자라며 우리를 웃게 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남편을 닮았지만 미소는 딸을 닮았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모두의 슬픔과 상처를 안고 태어난 존재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저에게 낯선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주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말하더군요. 정말요? 할머니 같지 않으세요? 너무 정정하시네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남편의 존재를 지워야 했던 엄마, 죄책감에 짓눌린 딸, 그리고 그 아이의 모든 인생들이 얽힌 지금의 현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기이하고 복잡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 이야기가 내 삶에서 벌어졌다는 걸 믿기 어렵습니다. 가끔 밤에 눈을 감으면 모든 게 악몽 같고 다시 눈을 뜨면 현실이 되는 이 상황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숨지 않았고 용기를 내어 이 고통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언젠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감정을 느낄까 두렵지만
그때까지는 사랑을 주고 포근함을 주고 절대 그 아이 탓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딸은 여전히 무겁고 깊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웃습니다. 저는 그 미소 하나에 하루를 버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회복했고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며 저는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로서,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온 날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걸 부정당한 뒤에도 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동안은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고 슬픔과 분노와 무기력함이 섞인 그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서 아주 낯익은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 엄마의 눈빛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강한 어른의 눈빛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했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집안 정리를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나를 다시 나답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크고 딸은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 기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지 않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말로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딸과 저는 가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언젠가는 그날을 완전히 마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 난 이 아이에게 엄마처럼 되고 싶어. 무섭고 끔찍했던 일이었지만 난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한 딸이 너무 대견했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한편으론 남편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가 왜 그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냥 평범한 하루라도 그와 무탈하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그리고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한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아이의 100일 잔치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가까운 이웃 몇 명만 초대했고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어딘가 어색하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묶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유머에도 피식 웃고 드라마를 보며 눈물도 흘립니다. 예전처럼 크게 웃지는 못해도 진심이 담긴 작은 웃음이 다시 제 삶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원망하며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짧고 또 너무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쓰러져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버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 당신도 분명 다시 웃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그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